어제 새벽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불은 잡혔습니다만 잔불 정리를 위해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건물 안에 적재물들에 쌓여 있는 불씨를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 드렸는데 지금 일단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 꺼져 있는 불씨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잔불이라든지 또 작은 불씨 같은 것들까지 완전히 꺼야지 이제 완진이 되는데요. 예.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붕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 접근이 좀 어려웠고요. 또 이제 구조 진단을 한 이후에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이제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구조 안전 진단을 위한 전문가들도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아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내일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화재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도 실제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현장을 정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불이 어제 새벽에 났고요. 한 11시 정도에 좀 진압이 되나 했는데 다시 커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장기화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큰 불은 잡혀서 사실은 내부로 이제 접근을 하긴 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거 사실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 화물들을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레크식 창고, 소위 선반들을 계속 이제 설치해놓고 그 위에 또 화물들을 쌓아놓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이 레크식 창고가 일부 레크에 있던 화물들, 불이 붙은 화물들이 일부 쏟아져 내리거나 무너지면서 다시 이런 불씨들이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화재가 다시 커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상당 부분 이런 화물들이라든지 안에 있는 가연물들이 소실이 된 상태라서 뭐 앞으로 이후에 다시 재발화되거나 어제처럼 다시 커지는 상황들은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안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는 연기만 나는 상태지만 안쪽에서 계속 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진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불씨를 잡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좀 추정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소방대원들이 현장 안에 들어가야지 이게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언제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을 거쳐야 이제 소방대원들이 수색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순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안전 진단조차도 지금 내일 오전에 이제 그걸 완료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라는 건데 그조차도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내일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대부분 이제 연기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실제로 이제 연소 또 화재가 진행되는 상황들이 잦아들었다고 생각이 되면 조심스럽게나마 아마 이 안전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붕괴 위험들이 제거가 된다면 혹은 또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바로 소방대들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구조 활동이나 또 진압 활동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좀 짧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소방대응 2단계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불길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대응 단계를 지속하는 이유도 뭐 특별히 있습니까? 예, 아마도 이제 어저께 한번 이렇게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재발화가 되면서 이제 소방당국도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은 이제 다시 재발화되거나 화재가 커질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붕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경우에 또 화재 양상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대비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2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안전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지금 화재 현장의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구조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건축물의 구조 안전 진단보다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사실은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내부에 들어가서 주요 구조부, 한마디로 건물을 버티는데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부, 기둥이라든지 네. 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형 상태, 혹은 또 이런 표면 상태를 통해서 이 열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구조 검토나 구조 해석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네네.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붕괴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까? 시간으로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들이라든지 현장 상황들도 이제 접근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요. 또 규모가 좀 굉장히 크다고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또 넓은 공간이고 또 사실은 가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내부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네. 여건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다만 이제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은 가능한 빨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내일 하루 정도 만약에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루 정도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작업 여부의 재개 정도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내부 진입이 어렵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압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철거해 나가면서, 외부에서 철거를 해 나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도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가 된다면 사실상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추가 수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도 아직 매몰돼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럼 그 수색도 좀 오래 지연되겠네요. 예, 지연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매몰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예. 매몰이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우선 철거를 하거나 해체 작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붕괴 우려도 해소하면서 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 물류창고 물품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 역시도 사실 굉장히 화재에 취약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보통 물류창고가 이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 확산되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일반 건물과 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실은 이제 화재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은 건 아닌데요. 네. 예. 불이 났을 때 대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탈물질, 한마디로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물류나 화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불이 났을 때 태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죠. 네. 우선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한 군데서 불이 나도 그 공간 전체로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 일반 건물, 작은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방화 구획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산되지 않게끔 공간을 나눠서 네네. 이렇게 이제 제한된 공간에 화재를 가두는 역할들을 하는 방화 구획들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화물을 계속 이동해야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방화 구획이 훨씬 넓거나 혹은 또 방화 구획을 완화해서 넓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은 다른 주변에 그 해당되는 공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작업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추후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대부분 이제 뭐 소방 시설의 작동, 또 스프링클러라든지 경보의 작동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수신반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네. 이 수신반의 이제 이력에 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재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이력들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화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이 정도 화재면 스프링클러가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졌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고장이라든지 이상이 있어서 안 터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현장에 계신 목격자나 진술자들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전담팀이 꾸려져서 합동 감식이라는 그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감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확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또 이 건물에 대한 화재 관리에 대한 상태, 여러 가지 소방시설의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아직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진행이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들이라고 근데 생각이 궁금한 듭니다. 게 이렇게까지 지금 이틀 동안이나 화재가 이어져서 거의 전소되다시피 한 이 상황에서 그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가 완전히 강하게 이루어져서 전부 다 싹 타는 상황, 또 거기에 또 붕괴라든지 이런 여러 그 공간적인 어떤 변형이 있는 예. 경우에 화재 원인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현장 훼손도 심하고요. 그럴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 대형 현장이나 대형 사고에서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밝히기 어렵거나 또 이렇게 이제 추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런 그 원인이라든지 확산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실이라든지 기타 또 관리된 상태, 뭐 진술들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어떤 이제 진실의 확인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부터 보면 수도권 소재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4건이 있었고요. 이제 올해 이 한 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많이 나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예. 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류 네. 창고가 다 똑같은 물류 창고는 아니고요. 사실 물류 창고 우리가 기억하는 뭐 이천 냉동 창고 화재나 이런 데들은 사실 물류 창고긴 하지만 건물을 짓는 중에 발생한 공사 현장의 화재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예. 물류 창고를 짓는 공사 현장의 화재는 사실 공사 현장 화재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사용 단계에 있는 물류 창고의 화재들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 물류 창고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화재 원인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축물과 화재 원인이라는 이런 부분은 비슷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 창고에 가연물이 많고 공간이 넓고 또 워낙 탈수 있는 것들도 많고. 예. 구조상 뭐 외부에 창문이라든지 개구부가 없다 보니까 화재가 굉장히 커지거나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유형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 단계에 있는 물류 창고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안전 관리, 화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은 스파크 하나가 이렇게 큰 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전이나 뭐 이런 합전 이런 것에 유독 취약한 시설이니만큼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전기에 관련된 시설 점검이라든지 또 뭐 당연히 건물에 있는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 소방 설비에 대한 점검들은 법적 점검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그 건물 내부에 뭐 콘센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개별적인 어떤 전기 기기에 대한 관리까지를 세심하게 다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건물 자체의 화재 안전적인 측면에서 화재 관리자라든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떤 일반적인 가정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세대 내 범위로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이렇게 물류 창고 같은 건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번처럼 작은 화재가 이렇게 큰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항상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대신에 원인을 굉장히 뭐 독특한 어떤 화재 원인을 예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원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 관리를 하시는 게 뭐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 번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류센터 같은 특수한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불연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물론 이제 불연화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것들은 불연화할 수 없는 재료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예, 이제 예. 화재에 안전하다 하더라도 또 그 고유한 기능들을 건축물로서 네. 있는데 이걸 불연제로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없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도 이제 뭐 단열재 같은 것들인데요. 예,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안전한 재료를 쓰면 좋겠지만 아예 안 그렇죠. 타는 재료로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요구하는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은 화재에 저항하는 저항성을 조금 더 상향시키거나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괄 획일적으로 다 불연제로만 적용을 한다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또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제 안 타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고유한 기능들과 성능을 갖추면서 화재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